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문서를 하나 들여다볼 건데요. 바로 2025 국가안보전략입니다. 이게 앞으로 미국이 어떤 길을 갈지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거든요. 이 문서가 그리는 비전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모든 건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문서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전략이 나왔는지 그 속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과거 전략이 왜 길을 잃었다고 평가받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서가 제시하는 새로운 미국의 비전은 뭔지, 그 바탕에 깔린 미국 우선주의 철학은 뭔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옮길 건지,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그리는 새로운 세계 지도는 어떤 모습일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문서가 대체 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이 문서가 진단하는 문제,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과거의 외교 정책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이 냉전 이후 외교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정책들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만 늘어놓은 거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거죠. 문서에선 과거의 소위 외교 엘리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이들이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걸 내버려뒀고 또 값싼 수입품 때문에 미국 내 산업 기반이랑 중산층이 무너지는 걸 방치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실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판은 이쯤 하고 이 문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미국 안팎으로 어떤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이거예요. 국가안보는 결국 나라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치 튼튼한 성벽을 쌓는 것처럼요. 국경 통제를 완벽하게 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경제랑 산업 기반을 다시 일으키고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국내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럼 이런 비전 뒤에 숨어있는 철학은 뭘까요? 이 전략을 움직이는 핵심 원칙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힘을 통한 평화. 아주 고전적인 말이죠. 근데 이 문서에서는 이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진짜 평화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력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력, 기술력, 심지어 문화적인 힘까지 이 모든 걸 합친 압도적인 국력이 있어야 위협을 막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논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힘을 존중하는 상대는 종종 우리의 도움을 구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힘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게 평화 중재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힘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전략은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원칙들을 더 제시하는데요. 유연한 현실주의, 그러니까 상대를 이상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하자는 거고요. 또 공정성, 특히 동맹국들이 방위비나 무역에서 공정한 몫을 해야 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 정책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체적인 우선순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민 문제입니다. 대규모 이주의 시대는 끝났다. 아주 단호하죠? 국경 안보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헤이그 약속이라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이제 GDP의 5%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 목표가 2%였으니까 엄청나게 올린 거죠. 이 전략은 또 경제안보가 바로 국가안보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 기둥을 제시하는데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요한 물건들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확보하고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국방 산업을 되살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의 모든 걸 안보랑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 전력을 가지고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각 지역들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자기 앞마당부터 시작합니다. 트럼프 원칙이라는 걸 내세우는데요. 이게 뭐냐면 19세기에 있었던 몰로 독트린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미국 대륙의 다른 경쟁국들이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미래시장에서 이기고 군사적으로는 충돌을 막겠다는 거죠.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바로 동맹입니다. 동맹국들이랑 힘을 합쳐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동시에 동맹국들 스스로가 지역 안보에 더 많은 돈과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에 대한 접근은 좀 독특한데요. 단순히 안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명적 건강이라는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협상하고 유럽이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유럽이 문명적 자신감을 되찾도록 애국적인 정당들을 지지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죠. 결국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그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2025 국가안보 전략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